나는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캐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지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시대의 스승이라 지켜세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깨달은 진리는 그리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재의 낡은 책장 사이가 아니라 아침마다 마당을 쓸던 어머니의 빗자루 끝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빗자루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로봇 청소기를 돌리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계에만 익숙하겠지요. 빗자루를 그저 쓰레기를 모으는 하찮은 도구로만 여길 겁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빗자루는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이며 죽은 건 몰아내고 산 거 생길 불러들이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 어디에 빗자루를 두셨습니까? 아니면 청소도구를 어디에 처박아 두셨나요? 내가 살아보니 50이 넘어서도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비를 아무데나 둔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곳에 빗자루를 두는 것은 내 운명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빗자루를 단순히 청소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업교를 쓸어내는 도구였습니다. 밤새 마당에 쌓인 낙엽과 먼지를 쓸어내는 행위는 어제의 미련과 원망을 쓸어내고 오늘이라는 새 생명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도구를 문 앞에 함부로 세워두거나 가족들이 모이는 따뜻한 공간 옆에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평생을 관찰해온 생선과 사스의 철학으로 비추어 볼 때 빗자루는 우환을 부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먼지는 곧 죽음의 흔적입니다. 생명이 다해 부서진 부스러기들이지요. 그 죽음을 모으는 도구가 기운이 넘쳐야 할 현관이나 식탁 근처에 있다면 그 집안의 운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줄에 들어서면 이제 세상의 이치를 조금은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삶은 여전히 고달픈가?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늘 제자리인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작은 물건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들어야 합니다. 빗자루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마음가짐으로는 흘러들어오는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사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즉 격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변을 돌보지 않는 마음의 황폐함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왜 그토록 이 빗자루의 위치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늙은 교수가 전하는 마지막 수업이자 여러분의 남은 생을 바꿀 아주 작은 그러나 거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빗자루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현관쉔가입니다. 현관이 무엇입니까? 집의 얼굴이자 외부의 생기가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의 정면에 빗자루를 떡하니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을 맞이하면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빗자루는 먼지를 모으고 오물을 밀어내는 물건입니다. 밖에서 복이 들어올려다가도 그 서슬퍼런 쓰는 기운에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대문 근처에 빗자루를 두더라도 반드시 보이지 않는 구석이나 함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쓸어낸다는 것은 버리는 행위이지 채우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안방의 머리말이나 거실의 중심입니다. 가끔 청소가 귀찮다고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빗자루를 두는 이들이 있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빗자루는 집안의 온갖 부정부지한 것들을 쓸어 담은 도구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잠을 자며 기운을 회복하는 머리맡에 둔다는 것은 밤새도록 그 부정한 기운과 대화하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잠자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곳인데 그곳에 죽은 것의 찌꺼기를 모으는 도구를 두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50대가 되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다면 혹시 내 주변에 이런 청소되지 않은 도구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주방의 식탁 근처도 위험합니다. 주방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주의 기운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건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배설물과 같은 먼지를 다루는 빗자루가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식복이 달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 간의 화목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빗자루의 거친 살에 긁혀 상처가 나게 됩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무질서들이 켜켜이 쌓여 거대한 벽을 만드는 법이죠. 빗자루를 제 위치에 두지 못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방증입니다.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 감추어야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지혜의 부재입니다. 내가 아는 한 부자는 늘 집안의 빗자루를 가장 어둡지만 가장 깨끗한 곳에 보이지 않게 보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수님, 부끄러운 곳을 잘 가릴 줄 알아야 진짜 귀한 사람이 되는 법입니다. 맞습니다. 빗자루는 우리 집의 허물입니다. 그 허물을 당당하게 내놓는 지치고 잘 되는 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일어나 여러분의 집을 둘러보십시오. 그 낡은 빗자루가 혹시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소중한 사람들과 마주 앉는 자리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장소를 옮기는 것은 단 1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 1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비천한 도구일수록 귀하게 숨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격걸 아는 사람의 삶이며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첫 번째 비방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이라 불리는 50을 넘기면 사람이 참 묘해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고이곤 하지요. 이 시기에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을 둘러싼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내가 왜 이토록 빗자루 하나에 집착하며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그것은 빗자루가 우리 마음속의 상처와 미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먼지가 쌓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모욕, 자식 때문에 썩은 속, 젊은 날의 실패, 이런 것들이 마음의 구석구석에 찌꺼기처럼 남아 우리를 괴롭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빗자루를 잘못된 곳에 두는 사람은 마음의 청소법도 모르는 법입니다.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할 감정의 찌꺼기들을 거실 한복판에 안방 머리맡에 두고 매일같이 그것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은 이미 생명을 다한 먼지일 뿐입니다. 그 먼지를 모으는 빗자루를 마음의 정중앙에 두니 평온함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50 이후의 삶은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운다는 것은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이지요. 빗자루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야 집안이 정돈되듯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지혜라는 이름의 함에 넣어 깊숙이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품격이 살아납니다. 내가 평생을 지켜보니 유독 가난과 고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의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자꾸만 쓸어 담으며 오늘을 더럽히고 있더군요.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훈장처럼 현관에 내걸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기운에 눌려 귀인들마저 발길을 돌리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늙어간다는 것을 서글퍼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익어간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일이 익으면 껍질이 얇아지고 향기가 짙어지듯 사람도 나이가 들면 거칠에는 줄어들고 내면의 향기가 배어나와야 합니다. 그 향기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정갈함에서 옵니다. 내 주변을 정갈이하고 내 마음의 도구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단정히 두는 그 고요한 행위에서 인간의 향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빗자루를 휘둘러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빗자루를 내려놓고 그것이 있어야 할 어두운 구석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듯 우리 삶에 비천하고 아픈 부분들도 제 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전체적인 삶의 그림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혹시 먼지투성이 빗자루를 가슴에 품고 왜 내 삶은 향기롭지 않느냐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그 도구를 품위 있게 숨길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난은 결코 문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무질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거창한 지식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여러분, 빗자루의 위치를 옮겼다면 이제는 그 빗자루로 무엇을 쓸어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쓸모를 다한 물건에 대한 집착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쌓아둔 낡은 옷들, 이가 나간 그릇들, 그리고 태반이 넘는 잡동사니들, 이것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운을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물건이 넘쳐나면 공기가 고이고 공기가 고이면 운이 썩습니다. 빗자루를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듯 불필요한 과거의 흔적들은 과감히 문 밖으로 내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는 언어의 정갈함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노년은 말의 빗자루를 안으로 감출 줄 압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신세 한탄, 과거의 영광을 뽐내는 말은 모두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집안의 먼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거친 말을 내뱉는 것은 그 사람의 오물을 내 입으로 받아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때야말로 마음의 빗자루를 꺼내 조용히 그 상황을 쓸어내고 내 평온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빗자루가 잘못 놓인 탓이니 여러분은 그저 미소로 그 먼지를 지나치면 그만입니다. 또한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돈이 편히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빗자루를 현관 정면에 두지 않듯 돈을 함부로 다루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은 정갈하고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지갑을 깨끗이 정리하고 영수증 찌꺼기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내 인생에 빗자루로 들어오려는 복을 매일같이 밀어내는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50 이후의 평안은 관계 정리에서도 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이제 그만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모진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산입니다. 내 집안의 빗자루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소중히 보관하듯 나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격은 화려한 장식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에서 나옵니다. 물건을 비우고 말을 아끼고 인연을 정돈할 때 비로소 그 빈자리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평화가 들어차게 됩니다. 빗자루를 숨기는 그 겸손한 행위 하나가 사실은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못해라고 하지 마십시오. 빗자루 하나 옮길 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당장 가난의 신을 몰아내고 품격 있는 어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것은 숨기고 귀한 것은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남은 생을 부유하고 고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 긴 이야기를 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빗자루라는 그 하찮은 물건 하나에서 시작해 우리의 공간과 마음, 그리고 인생의 격조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길을 돌아왔군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은 빗질의 미학입니다. 여러분, 청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주변을 정돈하고 빗자루를 다시 그 은밀한 제자리에 돌려놓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마지막 문 앞에 섭니다. 나 또한 그 문턱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화려했던 업적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던 명예는 그리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머물던 자리가 얼마나 깨끗했는지, 내 마음의 빗자루가 얼마나 부지런히 원망과 시기를 쓸어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통장의 잔고가 적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머물 자리가 비좁고 지저분할 때 우리는 진짜 가난해집니다. 50이 넘고 60이 되어도 여전히 삶이 고달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공간과 태도가 길을 잃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빗자루를 제 자리에 두는 그 작은 질서가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밖으로 새어나가던 운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제 내 말을 믿고 오늘 저녁에는 집안의 빗자루를 가장 겸손한 곳으로 옮겨 보십시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낡은 공기를 내보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구질구질한 과거의 빗자루를 내려놓고 정갈한 평화 속에서 살아가자라고 다독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깨끗해질 때 보이는 삶은 저절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늙은 교수가 평생을 통해 배운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이 지혜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세상에 소란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여러분의 공간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빗질하십시오. 그러면 가난은 저절로 멀어지고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평온과 풍요가 소리 없이 다가와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있는 빗자루를 정중히 모셔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맑은 바람이 가득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